그동안 숱한 화제를 뿌렸던 탈옥수 신창원은 오늘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신창원이 붙잡힌 것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전남 순천 금당지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입니다. 즉각 출동한 경찰 80여 명이 신창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위한 상태에서 형사 3명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급습해 신창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시 신창원의 저항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신청했어요. 편해요, 그냥. 편해요. 네. 이로써 2년 6개월에 걸친 신창원의 도주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선명하게 기억할 거예요.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말을 탄생시켰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놨던 신창원. 그는 우리나라의 범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7년에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이 복역 중이던 부산교도소에서 탈옥을 해서 무려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기억이 나요. 뉴스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하면은 사실 교도관들도 많고 담도 높고 또 적외선 감지기도 있어서 탈옥은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창원은 탈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톱날을 노역 도중에 손에 넣었어요. 네. 그 실톱날을 이용해서 이 교도소 화장실 한 풍구 1.5cm 지름의 쇠창살 2개를요. 하루 20분씩 무려 4개월간 조금씩 간 거죠. 계속 그어서 잘라내고 여기에다 그 좁은 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덩치가 있으니까 남자 덩치로는 좀 힘드니까 살을 15kg을 정말 최소한의 단백질만 먹고 빼고 탈옥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보통의 의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나가야겠다는. 네. 지금 이제 탈옥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처절한 노력을 사실 했던 거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해도 사실 15kg 감량이 어렵죠. 네. 4개월간. 4개월 만에. 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네. 힘들다고 봐요. 1kg 빼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죠. 안 찌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5kg를 감량을 해가지고 대단하네요. 결국은 쇠창살 2개를 이제 부러뜨리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탈출에 이르게 된 것도 굉장히 운이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도소가 부산교도소였는데 담장을 허물면서 이제 뭔가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은 뛰어넘기는 일단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차단막을 설치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비들의 이제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차단막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차단막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적외선 감지기를 이제 공사 중이라서 잠깐 꺼놓은 그런 상태에 공사장에는 밧줄이고 뭐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탈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이 좋네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탈출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죄명은 강도치사죄였어요. 그런데 네. 공범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사실은 본인이 주범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도대체 왜 무기징역이 나왔느냐 이게 이제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판결이 보통 무기징역이 이제 대법원에서 내려지려면 1심, 2심 거의 대부분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그래야 최종심에서 오히려 더 형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나와서 결국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형이 언제 나왔는지를 찾아보니까 8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89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보면 그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형사사법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에게 굉장히 엄벌을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창원이 보니까 11년 이상 이미 수감 생활을 그때 들락날락하면서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89년도에 강도치사에 이르니 아마 재판부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형 기준으로는 턱도 없는 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는 사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를 받으니 아마 신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이제 호소할 만한 이런 사안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범과 이제 주요한 역할들, 치사에 이르게 한 피해자를 그런 이제 주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은 사선 변호인을 써가지고 이미 단기형으로 다 출소를 해버리고 결국은 본인이 재판 과정 중에 가장 이제 중한 형벌을 받다 보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아마 느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억울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교도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수능적이기가 어렵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교도관들에게도 폭행을 당하고 뭐 부당함이 있으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어떻게든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든지 어쨌든 여기에서는 수능적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탈옥을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 근데 탈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신창호는 탈옥 중에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주 대범하게요. 도피 기간 동안 절도만 100여 건이 넘고요. 범행 지역은 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충남,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전국구 다 활동을 하고 피해액이 2년 6개월 동안 무려 9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 아까 뉴스에서도 보니까 골프 가방 3개의 지폐가 뭐 이렇게 다발로 막 가득 차 있던데 대단하네요. 근데 전국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그리고 도주 기간이면은 사실 어디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숨어야 사실 숨어 있어야 되는데 네. 대담하게 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체도 놀랍습니다. 이른바 부자촌에는 여러 대의 첨단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창훈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체가 작동이 안 됐겠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는 사람이 작동을 안 시키면 작동이 안 되죠. 서울 한복판에 느닷없이 나타난 신창훈에 집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비실명 계좌로 감춰둔 80억 원을 알고 찾았다는 말에 온 가족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창훈은 집주인과 아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부인에게 비실명 통장에서 20억 원을 찾아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2억 4천만 원만 찾아오자 집에 있던 4천만 원까지 강탈한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씨는 서울의 한 인사로부터 그에게 비실명 계좌를 가진 부유층 정보를 듣고 그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검거 직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신창훈은 조직폭력배 등 비호 세력의 도움을 받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인사과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래요. 인사과장. 네. 인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도 사실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재차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경찰들이 해직되거나 정직된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탈주한 이후에 2년 반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97년도, 98년도, 99년도 당시에 이제 경찰과 마주친 적이 5번에서 한 8번 정도까지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검거할 뻔 하다가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징계도 받고 뭐 해직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검거된 직후 순천 경찰서에 도착한 신창원은 취재진 앞에 서자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체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귀찮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심정을 묻는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편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탈옥수 신창원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의 누나는 살아서 다행이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야? 뭐 보고 싶잖아. 고향집을 지키고 있던 76살의 아버지는 부모가 죄인이라며 아들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모로서 죄를 짓고 보니까 참 죄송스럽고 많이 용서를 빕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탓에 삐뚤게 자란 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본다면 원이 없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고 내 죽는 걸 한이 없다 이겁니다. 가족들은 2년 6개월에 걸친 신창원의 도피 생활이 자수가 아닌 검거로 끝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